이제 9번을 풀어볼게요. 속력이 달라서 시간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동시간이 긴 경우에서 이동시간이 짧은 경우를 빼서 시간차를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두 지점 A, B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100km, 올 때는 시속 80km로 달렸다. 여기서 하나 다른 게 뭐죠? 올 때는 갈 때보다 45분이 더 걸렸다는 거예요. 이때 A, B 사이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아까 설명한 것처럼 거속시, 속력, 거리, 시간을 각각 구해서 문제를 적용해 볼게요. 문제 풀어볼게요. 두 점 A와 B 사이 갈 때와 올 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거리를 X. 대신 이 거리는 갈 때 거리와 올 때 거리 둘 다 X로 같죠. 이 부분을 활용하면 돼요. 거리가 X, 갈 때는 100, 올 때는 80. 그러면 시간은 얼마가 되죠?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 되죠?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이다. 공식에서 100분의 X가 돼요. 올 때는 얼마가 돼요? 80분의 X가 되겠죠. 네, 여기서 올 때는 갈 때보다 얼마가 더 걸렸다? 45분이 더 걸렸다. 자, 이번 한번 풀어볼게요. 올 때 걸린 시간은 80분의 X고 갈 때 걸린 시간 얼마? 100분의 X. 두 시간차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시간차 올 때가 80분의 X에서 갈 때 걸린 시간 100분의 X를 뺀 이 시간차가 즉 45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45분은 뭐라고 했어요? 시간 단위 바꿔줘야겠죠. 기본적으로 킬로미터는 우리 시간 단위로 고쳐야 되고 미터는 분 단위로 고쳐서 단위를 통일해 주는 게 계산하기 편해요.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45분이 더 걸렸다고 했어요. 45분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시간 단위 고치려면 45 곱하기 60분의 1을 하면 시간 단위로 고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60분의 45가 되는 거예요. 네, 45. 45, 60은 15로 나눠지죠. 15, 4분의 3. 4분의 3이에요. 그러면은 좌우의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다 없애주면 되죠. 400을 빼주면 돼요. 5가 되고 100 곱해주면 4가 되고 그러면 100이 되죠. 그러므로 5x 마이너스 4x는 얼마예요? 4, 300. x는 300이 돼요. x는 거리이기 때문에 300km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AB 사이의 거리는 300km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도 올 때 걸린 시간, 갈 때 걸린 시간 차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80분의 X가 뭐였죠? 우리가 올 때, 그 다음에 갈 때는 걸린 시간은 100분의 X. 두 시간을 놓고 이렇게 일단은 동호해요. 앞에서 나이를 구할 때 살을 붙인다고 한 것처럼 이 두 시간에서 시간을 비교했을 때 더 큰 수에서 시간차를 빼면 돼요. 60분의 45를 빼거나 여기서 나오는 시간, 더 걸린 시간을 더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마찬가지죠. 왜냐면 이것을 이항한 게 이게 되고 그래서 이쪽 이항한 것이 이거 되니까 어떤 것을 하든 편한데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두 수를, 시간에 대한 두 수를 놓고 이것뿐만 아니라 비례한 다음에 푸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비교할 때 같다고 놓고 부족한 녀석, 모자란 것에 차이가 나는 것을 더 더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큰 거에서 남는 것에서 두 차이를 빼준다. 여기서는 시간 차 45를 빼는 것처럼 빼거나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어서 바로 풀어볼게요. 이게 설명이 무엇인지 이거 보면 알 거예요. 필수의 7번.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어요. 동생은 분속 40m로 갔고 형은 분속 60m로 따라간다고 한다. 다음은 형이 출발한 몇 분 후에 동생을 따라 만나게 되는지 구하는 과정이다. 가로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다음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됐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X로 넣을게요.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항상 두 사람이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생이 집을 먼저 출발했어요. 그리고 형이 10분 후에 형이 출발했어요. 그럼 만났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의 거리는 같아지게 되겠죠. 거리가 같다.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지금 나온 것처럼 동생이 이동한 거리와 형이 이동한 거리는 같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은 속력이 60 곱하기 시간이 얼마? x. 이렇게 다시 60x로 간편하게 60x로 쓰면 돼요. 60이고 동생은 어떻게 돼요? 동생은 40. 속력이 40이죠. 그리고 동생이 먼저 출발했어요. 형은 뒤에서 10분 후에 출발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동생이 더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x에다가 동생이 걸린 시간이 얼마큼 더 걸렸다고 했어요? 10분 후라고 했죠. 분 후. 여기서 고칠 것은 없죠. 왜냐면 분과 분속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40 속력, 동생이 속력 곱하기 전체에 걸린 시간은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 즉 x.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났다고 했죠. 그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인 그 x에 10을 더한 전체 동생이 걸린 시간을 곱해주는 거죠.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갔다고 했으니까 그 10분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비교해봐서 부족한 녀석에게 시간차, 즉 나머지 시간이나 나머지를 더 준다 라고 생각하면 이 두 식의 동호가 형이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출발했는데 나중에 형이 만났어요. 그렇다면 동생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동생이 더 느리죠. 40m 분속. 형은 더 빠르죠. 60m. 딱 잡힌 거예요. 형한테 동생이. 그러니까 더 속도가 더 늦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사람 만났을 때. 그래서 속도가 느린 사람에게 나머지를 더 해준다 생각을 하면 덜 헷갈릴 거예요. 방정식을 풀면 x는 얼마? 40x 460x 좌우 통째로 옮겨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계산을 할게요. 400은 20x x는 20이 되고 형이 출발한 지 20분 후에 동생을 만나고 형이 출발한 지 20분 후에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20을 곱해주면 1200m가 되고 형이 이동한 거리는 1200m이므로 형과 동생은 만난다.